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아침 시장 라이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잠시만요. 펜을 안 켰네요.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상승 마감이 나와준 이유 첫 번째,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는 장 초반, 나스닥도 장 초반, S&P 500도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쵸? 하지만 좀 빠르게 반등세가 나와줬고, 제가 항상 주목해라고 말씀드렸던 CPI가 좀 예상치에 부합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자, 다시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6.5%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하지만 제가 주목해 봐야 될 점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는 좀 더 많이 봐야 된다. 근원 CPI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원 CPI도 보시다시피 5.7%로 이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그리고 근원 CPI 역시 5.7%로 예상치에 부합. 근원 CPI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것을 제외한 CPI 지표를 말하는 것이 이제 근원 CPI고, 요즘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슈퍼코어 CPI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원 CPI가 영어로 하면 그냥 코어 CPI거든요. 근데 이번엔 슈퍼코어 CPI를 봐야 된다. 슈퍼코어 CPI는 무엇이냐? 주택 항목을 제외한 CPI 수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지금 4.7%로 전달 5.5% 대비 많이 약세가 나왔었는데, 연준의 목표치는 1%예요. 1%.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높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CPI 보다가, 그쵸? 저뿐만 아니라 연준이 CPI 위주로 보다가, 근원 CPI 보다가, 그쵸? 지금 슈퍼코어 CPI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깐깐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라고 해서 CPI 보고 근원 CPI 보고 어떻게든 막 트집 잡고 깎아내리려고 이러한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고 금리 인상을 해도 보다 좀 정확하게 시장에 타격이 안 가게, 경제에 타격이 안 가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연준이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시장을 떨어뜨리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지표가 이제 CPI를 봐도 이제 근원 CPI, 슈퍼코어 CPI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표가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고점, 정점을 통과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이 강세가 나와줬는데 간단하죠. 원유 가격이 강세가 나와준 원인이 뭐겠습니까? CPI가 낮게 나왔다.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그렇다는 것은 달러와의 약세가 의미되고, 또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유가와 금의 강세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달러와의 약세, 크게 따지면 달러와의 약세로 인한 유가와 금의 강세가 나왔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크로마키가 움직일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 해가지고 좀 거슬리긴 하네요. 자, 됐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다시피 낙폭이 상당하죠.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천연가스의 진짜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올겨울이 추우신가요? 올겨울이 춥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쵸? 올겨울이 춥지는 않습니다. 저도 춥지도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올겨울이 상당히 많이 따뜻한 편이에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천연가스 가격의 강세 나와주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천연가스가 이렇게 쭉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흥국 FNB 매도하세요. 어우씨, 잠깐 움직임이 너무 살벌하네요. 아무튼 목표가 이미 확실하게 넘겼죠. 흥국 FNB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국 FNB는 흥국 FNB 충분히 목표가가 2,990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대응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이런 거는 시장가로 빠르게 매도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흥국 FND 2,820원 이하에 나갔었고 목표가 2,990원이었습니다. 금일 고가가 무려 3,100원, 3,100원까지 오른 만큼 흥국 FNB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힐 수도 있는데 흥국 FNB 빠르게 목표가 도달하면은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움직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70개, 하락 종목 15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900개, 하락 종목 285개로 형성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매도 못하신 분들은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주는 것만 아니라면은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쩔 수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증시의 시작을 보면은 장 초반 이제 갭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좀 갭상승이 나와준 증시는 좀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갭상승 뒤에 좀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좋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경계 심리는 가지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오, 게임 관련주, 그쵸? 게임 관련주도 한번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 관련주도. 왜냐면은 이제는 대표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쵸? 강달러. 그런 게 완화되면 될수록 이 게임 관련주가 된 수혜주로 부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게임 관련주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2월 24일 날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한 데모, KH건설, 산중공업 등은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지금 상승세에 사는 게 아니라 상승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윗꼬리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캔들을 보시면은 윗꼬리가 상당히 많죠. 그쵸? 장대 양봉보다는 거의 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캔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재건 관련 이슈로 순간적인 강세가 나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가 나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눌림목에서 매집,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집을 하다가 강세가 나오면은 즉시 전략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CPI가 좀 안도 랠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그 인니의 세 번째 아시아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은 뭐 최종 결정이 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요.
블룸버그발 내용과 좀 약간 그 상반되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국내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긴 했죠. 그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국내에 대한 좀 염원이 좀 있었는데 뭐 쉽지 않게 끝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뭐 저도 한편은 아쉬웠거든요. 뭐 국내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끝이 아니라고 국내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사실상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는 좀 더 물 건너갔다. 인도네시아 쪽에 짓는 것이 조금 더 확실시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현재 오늘 일단은 우리 한국 금통위도 얘기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베이비 스텝 나와도 크게 뭐 증시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점,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베이비 스텝으로 인한 뭐 증시가 흔들리거나 그러한 점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금일 그쵸? 보시다시피 장 초반 갭상승으로 시작한 증시는 보통 갭하락이 자주 나오고 다시금 하람세가 바뀌는 것이 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좋다고 좀 지켜보시면서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야 돼요. 갭상승을 시작하면은 보통 밀리는 경우가 너무 좀 자주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챗봇, 뭐 솔트룩스 이런. 자, 그리고 뭐 다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사람들이 이거에 좀 주목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벌써 지금 위코리가 달리기 시작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점으로 간다 하고 매수하면은 지금까지 안 물린 적이 거의 없어요. 높은 확률로 윗꼬리가 달린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막 상한가 다시 가고 옛날처럼 그러려면은 이런 단순 뭐 회담 할 수도 있다. 우리 뭐 종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담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회담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서로 회담 속에 뭐 서로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쪽은 뭐 영토를 내놔라. 우크라이나 쪽은 뭐 그럴 수 없다. 뭐 나토 가입시켜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내용이 있잖아요. 회담 중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종전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좀 상한가까지 가고 막 이런 정말 장대 양봉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SP 시스템즈가 주가가 장중에 좀 상한가를 갔다.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유일 로보틱스. 오늘 이 베트남 개발도 진짜 오랜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는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매수 안 하셨겠죠. 뭐 현재 이슈되는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이슈죠.
오아시스 마켓이 다 내달 코스닥 상장에 추진한다. 지오소프트가 좀 대박이다. 지오소프트가 지금 이미 투자를 했고, 일단 이커머스 상장 1호 기업을 이제 오아시스 마켓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원래 이커머스 1호 기대감은 어떤 종목이었죠? 컬리였어요, 컬리. 컬리가 바로 있네요, 여기에. 컬리가 이커머스 1호라고 지금 옛날부터 좀 불리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컬리가 아닌 이 오아시스 마켓이 이커머스 1호 기업으로 이제 상장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켓, 오아시스 마켓이라든지 컬리 같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지오소프트라든지 뭐 인베스트 단컵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이 창투사들, 어떤 창투사가 투자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같이 이런 이커머스 마켓이 뭡니까? 1호 이커머스란 정확히 약간 그 인터넷하고 뭐랑 합성어던데 딱 두 개 합성어거든요. 인터넷하고 이커머스가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커머스 일렉트로닉이네요. 일렉트로닉 커머스네요. 아무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이제는 그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것이 이커머스 기업이고, 그래서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컬리가 첫 번째 이커머스 기업으로 좀 상장이 될 거라 기대했었는데, 컬리가 아니라 지금 이 오아시스 마켓이 상장이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고, 보통 이제 신선품 같은 걸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관련주가 좀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낫죠? 이제 여기가 그러네. 아무튼 간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커머스 1호라고 기대감은 생길 수 있으나 최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IPO 시장이 그렇게 막 꽝꽝 얼어붙었냐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 어떤 게 있죠? SAMG 엔터, 그쵸? 중국에서 1등 해가지고 이렇게 강세, 그리고 뭐 나와준다고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시작했죠. 윗꼬리 이런 것처럼 윗꼬리가 많이 달려주고 있다. 이 장대 양봉을 유지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슬슬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AMG 엔터는 그 점 주의해 주세요. 아, 뭐 일단 현재 뭐 이슈되는 기사, 원래 그 금요일에는 그 이슈되는 기사가 좀 적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고, 퍼스텍, 쉐인, 조이시티가 진짜 5일 평균선 따라서 잘 가네요. 진짜 요즘 5일 평균선 따라서 깔끔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임버 로보틱스 이렇게 약세 나와주는데 약세 속에서 개인만 사들이고 있다. 위험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눌림목, 추가적인 좀 눌림목 한 21선 아니면은 121선까지 뭐 단기 반등을 노린다면 좀 2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좀 좀 많이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한 121선까지 좀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과열 종목 상태에서도 좀 주가 흐름 유지해 줘가지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고 보여졌는데,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네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수급 보는 면에서 썩 긍정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양음양 패턴을 그려내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쵸. 네이버 이런 거 환호할 수밖에 없죠.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뭐 성장주들은 지금 환호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만큼 이 성장주들은 덜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다. 더도 없이. 자, 그리고 자, 다시 강세가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걸어 놓으세요. 매도 다초점을 걸어 놔야지 매도가 가능하실 것 같네요.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저 이렇게 움직이는지 2,990원 부근에다가 걸어 놓으시면은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식 수익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흥국 FMB로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계산을 안 해봤군요. 그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저희가. 2,820원. 이것도 6%. 6%가 넘는 수익률이었네요. 흥국 FMB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정확히 매도하신 분들은 한 10%에 가까운 9.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흥국 FMB. 히덴트 이 뭐 상장 폐지 관련 이슈를 좀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상장 폐지 비트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한 좀 규격화를 하겠다. 방침을 좀 세워놓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좀 강세가 나와준 종목이에요. 비덴트.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죠. 최근 뭐 주가의 약세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비덴트와 함께 위지트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며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해 본다면은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정도까지 한번 뭐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 코맥스 한번 주목은 해봐야 돼요. 코맥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코맥스가 그래서 5일 평균선 부근 다 하면서 지금 주가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어요. 슈팅이. 또 코맥스가 어떻게 움직이나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게임 시장 투자 이어가는 사우디 국부 펀드, 뭐 닌텐도 지분을 6%나 확보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옛날부터 그 국내 게임도 그러고 좀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좀 게임 관련주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 닌텐도까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게임에 좀 진심 있는 편입니다. 그 점은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사우디가 옛날부터 막 투자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게임 쪽에다가. 조이시티가 가장 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들, 미국 물가 상승 둔화 같은 이런 이슈 속의 강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증시가 일단 약세를 살짝 멈췄죠. 약세를 멈추고 현재로서는 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상승 랠리가 다시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박스를 그리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것인지 체크를 해보긴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다음 주에도 설날이 있잖아요. 그 설날, 추석같이 그 명절을 앞두고 보통의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물론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벌써 대비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설날 그 명절을 앞두고는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워낙 휴장이 길다 보니까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는 현금화가 좀 많이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한다면은 다음 주 증시 정도는 좀 다소 좀 조정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적어도 아니면 다음 주 초 부근에는 강세가 나오더라도 다음 주 말 쪽으로 이제 가면은 좀 조정이 나와주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 한번 증시의 움직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핵 보유 언급 미국은 좀 아직도 신중하다. 만약에 이 핵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은 봐보세요. 만약에 뭐 가능성은 적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일단은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중국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가 또 한한령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 관련주라든지 그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패배털이 2050년엔 600조다. 뭐 재활용 단계별 표준화가 필요하다. 패배터리가 간만에 좀 얘기가 좀 나오네요. 패배터리. 최근 뭐 패배터리 관련주는 조정이 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죠. 뭐 최근 패배터리 관련주 강세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는. 그 정도로 패배터리 관련주 최근 좀 약세 및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그쵸 지속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나와주는 원인은 간단하죠. CPI로 인한 인플레이션 둔화 완화. 그래서 이제 강달러 현상에 대한 완화 가능성 이런 이유로 지금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금이 뭐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서 거의 1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아, 그쵸. 오늘 그걸 까먹을 뻔했네. 이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를 놓칠 뻔했군요. 대만 TSMC 작년 4분기 순이익 예상 깨고 78% 증가.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들 그로 인한 지금 TSMC가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제가 반도체 관련주 뭐라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 안 좋을 거다. 뭐 삼성전자 안 좋을 거다. SK하이닉스 적자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왜 괜찮다고 하겠어요. 적자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 오른 거 보세요. 73,100원 찍고 8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88,000원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와준 원인이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은 그것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라니까요. 증시 뭐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가고 물론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적이 무조건 좋으면 좋은 종목이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종목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실적이 안 좋아도 상승세가 나와주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예요. 시장 예상보다 좋았냐 시장 예상보다 안 좋았냐
그런 게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저도 적자 얘기가 너무 많고 적자를 못 피할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적자의 폭이 적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은 그거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뭐 딱히 이슈된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 그러면은 또다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비덴트가 근데 계속 잘 가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비트코인을 안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보시다시피 그쵸?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되면은 뭐 이렇게 비덴트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 동반 상승세 나와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야, 태경 케미컬은 무슨 위아래로 와, 저는 진짜 갭상승을 7% 띄워놨다가 쭉 빼다가 다시 상승 그리고 다시 뺐다. 참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요즘 주식판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걸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좀 주가의 흐름이 좀 너무한 게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좀 장난,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흔적인데 그런 건 왜 아무도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요즘은. 메타가 뭐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을 고소했다. 뭐 페북 이용자 정보 사업에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메타는 사실상 이런 페이스북 얘기를 해봤자 그게 크게가 의미가 없죠. 메타는 이제 사실상 메타 정말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좋은 얘기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확실히 금요일 증시가 좀 조용조용해요. 뭐 약세가 나올 때도 많고 뭐 이슈거리도 적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지나가는 지루한 장세가 좀 자주 나오긴 합니다. 금요일 증시면 일단은 근데 주가의 상승세 나와주는 건 너무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주가의 상승세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주봉 보시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시금 반등 나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쵸? 주가의 상승 랠리 이어지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된다.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하락에 대비하고, 하락이 나와주면 상승도 대비하고, 서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모습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은 무리하면서까지 올라왔어요.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과대낙폭이라는 인식 속에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좀 더 가파르게 상승세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온 주식은 또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식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또 하나의 종목은 정말 이렇게 팍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인가요? 좋은 종목은 없어요. 그쵸?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온 종목은 약세가 나오더라도 천천히 빠집니다. 물론 갑자기 폭 나올 수도 있죠. 뭐 임상 3상 실패했다는 등, 뭐 횡령은 거의 정지인데, 아무튼 임상 3상 실패, 뭐 계약 파기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주면은 확 떨어질 수는 있어도 보통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겠습니까? 등하락 폭이 좁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값이 적어요. 그쵸? 한 번에 해봐야 막 3% 오르고, 한 캔들에 많이 올라봤자 막 5% 오르는 이런 식의 캔들이라면은 수익률 기대값이 적다. 자, 반대로 이런 캔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중간중간에 갭상승도 있을 것이고, 매물 구멍도 많을 거예요. 매물의 구멍들, 비어있는 호가창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약세가 나오더라도 강하게 한 번에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좋은 점은 반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수익을 한 번에 상한가 20%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다소 가파라요. 가파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살짝 조정을 좀 대비해야 돼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현재로서는 자,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으니까 분명히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세가 나와줄 때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라고 했어요. 상승세 나와주면 전량 매도, 하락세 나와서 꺾이면은 분할 매수, 다시 상승세 나오면 전량 매도, 꺾이면은 다시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제일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주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예요.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금통에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인 0.25%를 단행할 확률이 크지만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제 금요일 증시라는 걸 생각하면은 좀 증시가 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고 해도 장 초반 이 갭상승 폭을 다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도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390, 즉 2400포인트까지 도달할 뻔 했으나 실패한 모습이고, 재차 24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 마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